네,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적으로 봐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중국 모멘텀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눌려있던 중국 관련주의 밸류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올해 초부터 또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올해 들어서 시장의 관심, 미국 쪽보다는 조금은 더 중국 쪽 모멘텀에 대해서 네.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연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그 대화들, 이런 부분들로 인한 전반적인 올해 안에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 가능성까지도 지금 시장 내 크게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인센티브 관광이 또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과 다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지면서 중국 소비주,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과 중국 시장 내에 어떤 그 중국주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나 우리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어떤 그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들의 경기 부양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맞닥뜨려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일단 그들의 자본시장 개방을 사실상 1년이나 앞당기는 전격 그들의 자본시장 오픈을 올해 1월 1일부로 단행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외국계 자본사,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100%의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법령을 바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원래는 올해 12월부터 개방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일정을 1년이나 앞당기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추산되는 어떤 그 규모, 45조 달러 규모의 중국 내 자국의 어떤 그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을 본격화시키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미국계, 유럽계 공히 지금 서둘러서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중국의 변화, 자본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점. 골드만삭스, JP 모건,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인 블랙락까지 지금 현재 가장 발빠르게 그들의 이제 100% 지주회사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유럽계인 알리안츠도 가세를 해서 상당 부분 빠른 자본시장의 오픈이 중국 시장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지금 현재 대치 양상에 있죠.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15일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통상이라는 부분과 환율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전히 대치 양상에 있다. 근데 여기서 중국과 미국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어떤 이제 도전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는 점. 보시게 되면 MSCI 신흥지수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이 자꾸 내려가는 이유는 중국의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 외국인 유동성이 많이 나간 이유, 중국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부터 자금이 상당 부분 세 차례에 걸쳐서 빠져나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홍콩 인권법을 발효를 시키고 대통령이 비준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을
제한한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준비는 완료되어 있다. 그만큼 사실상 계속해서 견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나 더 나갔죠. 미국 지난 8월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을 전혀 이례적으로 사실상 시기가 아닌데 4월과 10월인데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이례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서로 간에 지금 경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들 올해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만들기에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5.9% 내외의 경제 성장률 가능성.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흔히들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진국 함정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금융시장, 금융서비스 업종을 해외로 개방을 하게 되면서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네. 가속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여러 축을 가지고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월 1일이었죠. 인민은행의 지준율이나 네, 유동성 강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어느 쪽으로 몰리게 되냐 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시장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미국 쪽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쪽의 큰 그림을 가져가는 모멘텀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들 아시죠? 경기 부양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통화 확대라는 부분, 그리고 재정 확대라는 부분, 세금 인하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될 부분이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상당 부분 가속도를 얻게 됐고 모멘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의 해제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드라이브와 맞물리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구 소비재의 성장에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 시장의 변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모멘텀이 그쪽으로 가면서 중국 소비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중국 이슈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투자의 힌트에서 알아볼 텐데, 그 인민일보가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했는데 작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5대 키워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의 힌트에도 상당 부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오셨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이제 그 작년 한 해, 근데 작년 지났다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네.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관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고, 예. 산업, 그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아직 성장기 성숙기에 도입이 안 되었다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찌 보면 시장 도입기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에 인터넷 5대 키워드가 바로 2020년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5가지는 이렇습니다. 5G가 그 가장 앞단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가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공지능, 네 번째가 하침시장, 다섯 번째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생방송. 네 번째 하침시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지금 현재의 인터넷 상거래, 전자상거래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상류 기반이나 아니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게 지금 중하위 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상거래 지역이 전 지역으로 많이 확장되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생방송과 맞물리게 되면서 새로운 어찌 보면 소비 문화가 탄생하는데 상당 부분 큰 기여를 했다. 근데 이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5G, 두 번째 블록체인, 세 번째 인공지능.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아마도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증권시장 내에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5G. 중국은 작년에 5G 상용화가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5G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미국도 5G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를 그들의 상용화 원년으로 천명을 했고요. 도시 전 지역으로 5G 네트워크의 구축 확대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이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CES 2020과 2월 중순에 열리게 되는 MWC 2020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핵심은 5G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5G 성장기로의 도입, 그러면 5G에 대한 통신 장비, 핸드폰과 관련된 스마트 기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컨텐츠에 대한 관심, 너무나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기반 산업들, 중국 정부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전자상거래 쪽으로 집중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해 두시면서, 전자상거래의 집중과 맞물리게 되는 부분은 반도체, 서버의 D램 수요와도 바로 맞물리게 된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D램 수요의 개선, D램 수요의 반등, 이런 부분의 뒷받침이 결국은 어떤 서버의 개선과 스마트 기기의 확장, PC 교체 수요와 맞물리게 되는 그런 그림 결정되면서, 어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고스란히 이런 부분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인공지능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이에 바로 파생되는 업종들, 결국 자율주행, 그리고 시티브레인, 의료 영상, 스마트 음성, 스마트 비주얼, 모든 것들이 다요, 어찌 보면 이렇습니다. 산업 사이클 변화와 맞물리게 되어야 되는데, 5G,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으로 바로 연결되어질 가능성,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뽑은 인터넷 5대 키워드, 관심 있게 봐야 할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신승현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